오늘 또 KCC 자소서와 인적성, 면접 여러 가지로 좀 충실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또 이 프로님이 이에 관련해서 좀 마음가짐을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면접부터 사실 걱정하라는 얘기는 크게 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KCC 지금 준비 중일 거고 아직까지 지원서 접수 기간이죠. 지금 16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할 수 있는데 면접 걱정돼가지고 지원서 아예 안 내는 경우 그런 사태는 절대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반기 이제 공채 막바지에 떠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취준생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취준생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뭐가 채용을 하고 있구나, 채용을 그쵸.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래도 막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가 어느 정도 10월, 11월이 되면은 이제 나는 기회가 없네,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네 해서 주눅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조금씩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채용을 했다고 하면 사실 KCC도 원래는 공채로 신입사원을 모집을 해온 거죠? 그렇죠. 공채로 신입사원을 모집을 했지만 그와 동시에도 이제 수시 채용도 사실은 실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채도 하고 있고 수시 채용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하반기를 동시에 다 아우르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취준생 친화적인 기업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상반기에 진행됐던 공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을까요? 일단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공채는 공채였죠. 근데 이제 다만 이 공채가 인턴직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신입이 아니네, 패스해야지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이 전환형 인턴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체험형 인턴은 그 인턴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냥 끝인데 이 전환형 인턴은 인턴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일정의 평가를 거쳐서 신입사원으로 임명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공채라고 봐도 되는 그런 전환형 인턴이 5월 전후로 채용 공고가 올라왔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또 요즘 코로나19가 있잖아요, 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채용 방식이나 면접 같은 것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KCC는 어떨까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제 면접을 잡혔다. 그래서 상반기에 잡히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비대면으로 보게 됐다. 뭐 삼성도 그랬었고 다른 기업들도 많이 그랬죠. KCC라고 다르진 않았습니다. KCC도 이 면접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원자들한테 스카이프 준비해 놓으라고 해서 이 스카이프를 통해 가지고 면접 대상자들 선별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화상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형식이나 내용도 조금 일반 대면 면접과는 많이 달랐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은 1차 면접을 보고 2차 면접을 봤다라는 건데 사실 KCC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그렇지만 원데이 면접으로 좀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기간도 있고 그걸 한 번에 또 계속해서 원격으로 진행하기 좀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1차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대상자를 뽑아서 2차 면접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스카이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뭐 화상 면접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낯선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쌤. 맞아요. 스카이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전화가 어떻게 오나 막 이런 걱정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네. 뭐 예행 연습도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뭐 대기 장소에서 안내도 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페이스타임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다만 페이스타임을 안 해보셨던 분들은 이걸 한 번쯤 꼭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페이스타임이 됐던 스카이프가 됐던 혹은 지금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줌이나 웹엑스를 통해 가지고 화상회의 같은 거 수업 많이 하시죠. 그런 것들을 많이 겪고 나면은 좀 긴장감이나 부담감이 덜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페이스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라는 가장 큰 이유는요. 어떤 각도, 어떤 표정, 어떤 위치에서 내 얼굴이 잘 보이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실제 이 면접에서 진짜 유용한 팁 중에 하나는 이 실제 비대면 채널로 그리고 이렇게 화상 면접을 보게 되면은 나는 혼자여서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통해서 활용을 하지만 실제 면접관들은요 한 회의실에 모여서 여러분들의 얼굴을요 뭐라 그러죠? 큰 화면에. 큰 화면에 네. 이렇게 빔 프로젝트를 쏴가지고 여러분들이 엄청 크게 보여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 되게 부담감을 느끼기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좀 더 나의 얼굴이라든지 표정 같은 것들의 변화를 더 공격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면접관들도 한 명이 아니라 보통은 2명 내지 3명이에요. 네. 실제로 이번에 KCC 같은 경우에도 면접 시간 1시간 30분 전에 캠 준비해 놓으라 라고 해놓고서는 실제 전화를 받고 나니까 들어가 보니 면접관이 3분이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여지고 그분들이 질문을 오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3명에서 4명의 면접관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페이지나 이런 것들 준비해 놓고서는 좀 읽으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시선 처리가 또 분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또 아니었어요. 4분이서 동시에 다 보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도구는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을 이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는 그 형식이나 그 느낌과 크게 다르진 않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미팅을 화상으로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얼굴을 약간 크게 잡는 사람들은 증명사진 느낌이고 약간 이렇게 약간 멀리서 잡으면 프로필 사진 느낌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느낌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각도 그리고 거리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다르고 특히나 이제 조명빨이라고 하죠. 너무 어둡게 해놓으면요 음산해 보이고 또 쾌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신경 쓰면은 생각보다 좀 사실 실물보다 더 이뻐 보이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좀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번엔 정기 공채인데 그러면 이번에도 좀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이 될까요? 이게 상반기 때는 진짜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이 진짜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된 것이 사실인데 이번 하반기에는 실제 원데이 면접으로 그냥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공고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심해질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런 인턴 전형에서 상반기 때 비대면으로 봤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대면 채널로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12월 12일 날 진행이 되죠. 그때 당시에 뭐 별다른 문제나 이슈가 없으면은 원데이, 즉 아까 말씀드렸던 1차 면접에서 선별자 뽑아서 2차 면접으로 가는 게 아니라 1, 2차 면접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 비대면인지 대면인지는 앞으로 좀 더 봐야 알겠지만 구성 자체는 작년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제 작년까지는 원데이 면접 그리고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착안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반기에도 작년 하반기에도 원데이 면접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사실 이번 채용 공고에는 조금 면접 전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와 있긴 한데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좀 우려를 많이 하시던데 사실 여러분들 작년 거 안다고 해서 올해랑 똑같을 거라고 저는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그렇죠.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다만 원데이 면접이라는 특성상 면접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전형이 들어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골자인 인성 면접을 가장 중심으로 준비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면접 전형이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실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성 면접 플러스 PT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임원 면접은 인성 면접을 기반으로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한 팁 하나 또 드리면은 면접 복장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단정한 복장을 입고 오라 그랬는데 뭐 단정한 복장 입고 오라 그러면은 양복. 네, 다들 양복 입고 오죠. 그래서 대부분 다 99%의 확률로 정장을 입고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성, 또 PT, 그리고 임원 면접 이렇게 3가지 봤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인성, 임원, PT. 근데 이거 사실은 3가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2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이게 왜냐면은 1차 면접에서 그 실무진 면접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 인성 면접과 PT 면접을 본다고 했는데 이게 따로 노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PT 면접을 기반으로 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그냥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성 면접을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성 면접이긴 하지만 PT 면접이기도 한 그런 아리까리한 면접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골자는 PT 면접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됐을까요? 주제는 제공이 됐겠죠? 네, 주제가 제공이 됐다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주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PT 면접 딱 들어가는 친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선생님 제가 모르는 주제가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그쵸.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뭐 특정 기관이나 기업들에서는 주제 정말 공부 열심히 해라, 시사상식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데 KCC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만 주제를 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10개, 많게는 20개가량의 주제를 제공을 했어요. 뭐 직무별로 다양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10개 중에 20개, 10개에서 20개 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그러한 문항을 골라서 PT 준비를 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봐라 라고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20개나 되는 주제 중에 제가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그 하나 정도는 알겠죠. 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이 준비 시간도 또 널널하게 줍니다. 주제가 그렇게 무겁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도 한 20분 정도 주어졌고 문제를 A4 용지 연습지에다 풀어가고 입장을 하고 나서 그 입장하고 실제 뭐 여러분들이 쓴 거를 못 가지고선 들어가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준비 20분 동안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들고 가서 면접을 볼 수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를 그대로 들고 가서 집까지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서 당연히 유출되면 안 되니까 반납은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입장하고 나서 이제 이런 PPT 같은 것들을 띄울 수 있게 PPT라고 하기 좀 그렇군요. 이 칠판 같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칠판에다가 미리 판서까지 하게끔 해서 발표를 시켰는데 사실 이번에 뭐 칸막이까지 설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면접관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칸막이 다 설치하고 면접관과도 칸막이 설치하고 이럴 거야 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 판서까지를 진짜로 진행을 할지 말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근데 사실 PT 면접이라는 게 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표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크게 당락은 좌우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10개에서 20개 정도 주제를 준다는 건데 저희가 오늘 또 이프로님, 건쌤 모시지 않았습니까? 좀 예상되는 기출 주제 아니면 좀 찍신을 한번 받아볼까요? 일단은 뭐 과거 사례를 보면은 좀 느낌이 확 오실 텐데 네. 일단 하반기 때 기출 주제들 몇 가지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제 KCC 광고의 장단점이나 새로운 광고 전략, 혹은 신시장 진출 전략 발표, 혹은 동남아의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신규 빌딩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리가 어떻게 사업 파트너로 진출할 수 있을지의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봐라. 사실상 이 직무 중심형 주제가 주어진다는 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이 직무 중심형 주제가 주어진다는 얘기인 즉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PT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KCC 그리고 KCC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신의 직무로 어떻게 연관지어서 발표 주제로 나올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 어떤 방안이나 대응 전략들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겁니다. 일단은 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사실 본업인 이 건자재, 도료, 그리고 실리콘 사업들 같은 것들은 세계 1위 실리콘 업체인 미국 모멘티브사 인수했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장은 줄었지만 어떻게 이걸 극복할지에 대한 방안이 나온다든지 하는 그러한 요소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혹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산업군과 연계돼서 나오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엊그제 이제 화요일 날 그 한국조선해양이 2천억 규모로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했거든요. 혹시 아나운서분들이 이제 알고 모르시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원유선을 건설한다, 만든다, 수주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배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배에 뭐 물이 묻는다든지 녹슬다든지 이러면 안 그쵸.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선박의 내부용, 무용 도료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맡게 된다면 2척이나 되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이슈로 KCC가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KCC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KCC가 현재 지금 어떤 기관이랑 파트너십을 체결했는지, MOU를 체결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들이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큰 매출액을 확보했다라고 한다면 자랑스럽게 떠들겠죠. 그런 이슈들도 사실은 이거를 왜 뉴스로서 여러분들이 KCC에서 발표를 하고 있을까? 이거를 왜 전략적으로 MOU를 맺으려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들마저도 사실은 주제를 발표할 때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퀘스천 한 가지가 드는 게 이 기출 주제도 알겠고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알겠는데 그거를 발표로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승화를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물론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오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신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전략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라고 한다면은 과거의 사례에서 착안해 오는 거는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의 사례, 그리고 KCC가 이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과 진출 방안들을 사전에 옹고지신의 자세로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새로운 이렇게 한국조선해양 같은 새로운 배,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수주하는 거에 있어서 같이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그 주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남들과 다른, 그리고 KCC의 원하는 인재풀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발표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많이 바로시고 그리고 KCC가 어떻게 이 시장을 접근하고 있는지도 공부를 미리미리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쵸. 이 많은 시사상식, 사회 이슈들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무나 회사 관련한 주제들은 더더욱이나 알지 못하면 하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KCC에 대한 공부, 그리고 KCC의 직무에 대한 공부는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CC 산업군, 그리고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는 당연히 연계해서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홈페이지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KCC가 기본적으로 지금 도료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실리콘 사업들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실리콘 사업 동향이라든지 원자재 동향 같은 것들까지도 숙지해 놓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주제가 가볍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발표에 대한 그런 폭과 뎁스는 훨씬 더 깊어질 거라 저는 확실합니다. 네. 혹시 KCC와 관련해서 조금 중요한 이슈들을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KCC가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세계 1위의 실리콘 업체인 미국의 모멘티브사 인수합병한 게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실리콘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아주 공격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실리콘 사업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 실리콘 사업이 과연 어떠한 비전과 방향성을 바라보고 인수를 했을까요? KCC는 왜 이 하필 많은 건축 자재들 중에 실리콘사를 가장 중심으로 잡아갔을까요? 그것들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무에서 영업이라고 하면 영업, 그리고 R&D라고 하면 R&D, 이런 분야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그걸 유관성 있게 얘기할지가 보일 겁니다. 이거 대비를 하시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다른 영역들, 도료라든지 건축 자재들에 대한 얘기들도 같이 파생해서 나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뭐 이렇게 기업 공부를 잘 한 다음에 PT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질의응답이 있잖아요, 쌤.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추가적인 질문 답변, 일단은 PT 관련된 질문 답변도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P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주제와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질의응답이 들어올지도 생각을 해놓고 대비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 질의응답이 그 PT에 대한 질의응답은 거의 한 20% 정도고요. 인성면접과 연계된 질의응답이 거의 한 80% 이상 출제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령 뭐 새로운 시장 진출 전략, 제가 아까 주제에 나왔다 그랬었잖아요. 네. 그 발표한 지원자들한테는요, B2B 시장과 B2C 시장 중에 어디에 관심이 본인은 많은지, 사실은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그러니까 B2B 영업을 할지 B2C 영업을 할지 그 영업 사원으로서 본인의 관심사를 물어보는 건데, 이 PT와 약간 연계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사와 어떤 식으로 좀 공부하고 싶은지, 어떤 식으로 좀 영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는 일종의 인성 면접 기반의 PT 면접이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니까 본인은 그 분야에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나요? 혹은 왜 KCC에 오고 싶나요? 이런 질문들이 실무 면접에서도 그대로 출제가 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1차 면접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사실 원데이로 진행되잖아요. 그럼 2차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사실 이게 진짜 웃긴 얘기인데 1차 면접에서 원데이로 진행되고 PT 면접과 인성 면접이 다 이루어졌는데 뭘 또 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임원 면접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 면접을 1차 면접 합격자들 대상으로 다시 불러서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농협, 삼성 이런 곳과 거의 결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면접이 끝난다, 그날 당일에 임원 면접까지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대기 장소에서 1차 면접 보고 나서 기다리다가 호명이 되면은 다시 2차 면접장에 들어가서 인성 면접을 보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임원 면접 특성상 다대다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간단하게 진행되는 그런 형식이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임원 면접이다 보니까 뭔가 간단하다, 간소화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간단하다, 간소하다라는 거는 개별 질문 중심으로 진행되다기보다는 공통 질문 중심으로 진행됐던 게 가장 큰 핵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은 1차 면접에서는 사실 이제 성장 과정이나 본인 경력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오가거든요. 그래서 10개에서 15개의 질문을 보통은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도 깊네, 2차 면접 어떡하지 하고 들어갔던 친구들은 뭐야 2차 면접 이거,
하면서 2개에서 3개 정도의 질문만 공통으로 받고 끝나는 그런 면접이 되다 보니까 간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제 자체는 간단하기보다는 여러분들 다재다다 보니까 옆 사람이랑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제가 제일 기억 남는 질문 중에 하나는 네.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혹시 만약에 만약 이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떤 대답을 하고 싶으세요?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이슈가 뭡니까? 저는 코로나19일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일상생활에 변화가 많이 생겨가지고. 맞습니다. 네. 저는 택배기사, 택배기사, 과로사. 과로사. 네.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어떤 대답을 하던 그게 정답이 아니고 뭐 틀린 답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필하고 내가 이걸 관심 있다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연예인에 관심이 있으면 연예인 뉴스를 많이 보죠. 여러분들이 KCC에 지원을 하는 사람이고 이 직무를 정말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이슈와 어떠한 내용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단순히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있다? 아주 높은 확률로 그 면접장에 들어간 8명, 6명은 다 코로나19가 굉장히 큰 관심사고 이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왜 관심이 있다를 내 직무 영역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건축 시장이 위축되는 바람에 실리콘이라든지 건축 자재가 많이 팔릴 수 없는 환경이 있고 오히려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터라 판매 비용보다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밖에 못 나가니까 힘들어서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사를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직무자로서의 관심사 그리고 KCC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의 관심사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즉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네. 임원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능력도 중심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KCC의 비전과 그리고 나아갈 방향성과 함께 결을 같이 할 만한 인재인지를 많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에 따라서 질문들도 추가 질문으로 나왔던 것들이 경쟁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도 공통 질문으로 나왔거든요. KCC는 지금 이 업계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경쟁을 계속해서 가속화해야 되는 그런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도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면접보다 쉬우면 쉬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또 어려우면 어려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원데이로 진행되는 KCC 면접 알아봤는데 그럼 좀 전략적으로 좀 1차 면접에 더 비중을 둬서 준비를 하면 2차 면접까지 대비가 되지 않을까요? 정답입니다. 저는 2차 면접은 일단 염두를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1차 면접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PT가 이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 인성 면접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PT 주제를 준비를 하시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KCC의 방향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걸 알고 나면요. 2차 면접이 자연스럽게 대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1차 면접에서 인성 면접을 본다 그랬죠. 그 인성 면접이 2차 면접에서 따로 노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깊은 그런 주제로서 1차 면접에서 PT와 인성 면접이 진행되는 터라 여러분들이 따로 준비하기보다는 1차 면접을 준비하시게 되면 그 PT 주제에 어떤 것들이 나올지 한번 미리 예상해 보시고 자소서나 이력서에 썼던 내용들이 나한테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준비해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2차 면접은 저는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KCC 면접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뭐 갑작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복지가 그렇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KCC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은 KCC 뭐 사실 대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대기업에서 지원하는 기본적인 의료비, 경조사, 학자금 지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른 기업들 못지않게 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일 걱정하는 거 KCC 지원하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지방 근무하게 될 경우에 나 그쵸. 어디서 살아? 어떻게 살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택자금 대출 이거를 은행 가지 않고 그냥 KCC에서 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방에다가 집을 얻는 거에 있어서도 두려움이 좀 없을 수 있고요. 게다가 사택이라든지 기숙사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집을 얻는 것 자체가 싫고 나는 지방 가서 혼자서 거기서 사는 것보다는 외로움을 많이 타 내 동료들이랑 같이 살래라고 할 경우에는 기숙사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걱정이 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대기업들 들어가시는 분들 대부분 다 지금 지방 발령 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꺼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일단 여러분들 KCC는 지원하세요. 지방에서 근무할 거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주거는요 KCC에서 해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지막 말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의 주거는 회사에서 책임진다. 네, 맞습니다. 아니 오늘 홍보팀에서 나오신 거 아니시죠? KCC 화이팅!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방 근무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방안이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제가 지금 지원하라고 얘기했던 거 사실 취업 준비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 면접 준비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만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눈을 낮추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에서 내가 꼭 근무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보다는 여러분들이 필기를 더 많이 준비하고 면접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자소서를 더 많이 준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원하는 기업이 내 눈앞에 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백날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 면접장에 한 번 더 가보는 게 남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남는 것들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희망하는 기업의 면접을 볼 때 빛을 보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니까요 기죽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CC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